로그를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로그. 로그는 통나무입니다. 옛날에 배의 속도를 잴 때 통나무에 밧줄을 묶어서 배 뒤로 흘려보내서 단위 시간당 밧줄이 얼마나 많이 풀려나가나를 가지고 배의 속도를 쟀습니다. 일정 간격마다 매듭을 묶어놨어요. 노트를 묶었죠. 그래서 지금도 배의 속도가 노트입니다. 18노트면 단위 시간당 매듭이 18개 풀려나갔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항해일지를 로그북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발전해서 웹사이트나 시스템에 모든 지표를 측정하는 코드를 로그라고 부릅니다. 그 웹사이트에 로그를 심어놓으면 어떤 메뉴를 제일 많이 클릭했는지, 그 메뉴를 로딩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다운이 된 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 메뉴마다 로그가 심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메뉴를 가장 많이 클릭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에서 저 밑에 있는 메뉴가 클릭을 제일 많이 받더라고 하면 얼른 개편을 내서 그 메뉴를 왼쪽 위로 보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이 이렇게 시선이 흐르기 때문에 가장 클릭을 많이 받는 것을 왼쪽 코너 위로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3초 안에 메뉴가 떠야 됩니다. 5초가 지나면 40% 이상이 고장이 났다고 판단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자기가 원하던 미션을 완수하고 나갔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는지도 로그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관공서 홈페이지 거의 대부분의 로그가 없는 거 아십니까? 관공서 홈페이지에는 로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반이 없어요. 절반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홈페이지는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메뉴를 많이 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메뉴가 몇 초 만에 뜨는지 모릅니다. 5초가 지나면 다운된 걸로 판단하고 사람들이 떠난다는데 로딩 타임을 알 수가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몇 번 죽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로그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왜 정보 서비스를 쓸 때마다 우황청심을 먹는지 아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모든 게 소프트웨어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이런 말 많이 쓰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vehicle,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왜 소프트웨어가 돼야 되는가? 왜 데이터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골에 사람이 뜨문뜨문 사는 곳에는 100원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 돌리는 것보다 그냥 필요할 때 전화해서 택시 타면 100원만 내면 어디든지 보내주는 게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그 바로 위에 전화로 호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따로 노선을 정해두지 않고 전화로 요청을 하면 군데군데 내리고 타고 하는데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위에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위에 노선버스가 있죠. 그 위에 전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교통수단들이 로그를 다 남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됩니다. 스레시홀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타는 사람들, 내리는 사람들 그런 기록이 다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네는 노선버스보다 마을버스가 더 나아졌어요 라는 스레시홀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콜버스로 만드는 스레시홀드가 있을 겁니다. 마을버스도 너무 로그를 보니까 적어서 이거는 이제 주문형 버스로 가야 된다. 그리고 주문형 버스로 가다가 이게 너무 로그가 작으니까 스레시홀드를 만듭니다. 이제는 100원 택시로 가야 되겠다. 그 반대도 가능하죠. 주민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100원 택시가 주문형 버스가 되고 주문형 버스가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마을버스가 되고 마을버스가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노선버스가 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말을 하죠. 데이터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스레시홀드만 정해놓으면 자동으로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스스로 말을 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AX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AX는 이중 과제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AX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얼마나 소프트웨어화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말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로고도 심어져 있지 않다면 AX를 할 도리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AI가 학습을 합니까? AI는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AX라는 과제는 사실은 DX와 더불어서 이중 과제가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데이터를 쌓고 있느냐, 데이터가 말을 하게 하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AX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뛰는 꼴이 됩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많이 하는 일을 가장 잘 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래머, 개발자들이 회사에 나와서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개발자들이 회사에 나와서 하는 가장 많은 일이 뭘까요? 참고로 코딩은 20%가 안 됩니다. 프로그래밍이 20%가 되지 않아요. 협업을 가장 많이 합니다. 거의 모든 조직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을 가장 잘해야 됩니다. 그건 협업입니다. 협업을 가장 잘해야 됩니다. 야구 선수는 공 던지는 걸 80% 잘하고 수비를 20% 잘하면 되죠. 투수는. 타자는 공격과 수비를 50% 잘해야 됩니다. 포수는 투수 리드를 한 70%하고 공격을 30% 하면 됩니다. 자기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을 가장 잘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시간의 대부분을 협업에 보냅니다. 그게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데 데이터가 쌓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클라우드를 쓰지 못하는 공무원이 클라우드 진흥책을 짜고 있는 그런 코미디입니다. 자기가 써본 적도 없는 클라우드 산업 진흥책을 짜고 있어요. 클라우드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의 조직은 워터폴로 일을 합니다. 기획에서 일이 끝날 때까지 디자인도 개발도 기획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획이 끝나면 디자인을 넘깁니다. 디자인이 다 될 때까지 개발은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디자인 다 되면 그때 개발로 넘기죠. 어떻게 됩니까? 기획에서 파워포인트가 넘어오면 파워포인트로는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디자인할 수 없는 게 분명히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싸우죠. 그리고 디자인을 해서 개발로 넘기면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그렇게 짤 수는 없는 것들이 막 넘어옵니다. 싸우죠. 그거 어떻게 됐냐? 개발 중이다. 그런데 개발자들이 못하겠다고 버틴다. 그러면 항상 개발자가 욕을 먹습니다. 개발자 애들은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냐? 부정적이 아니죠. 짤 수 없는 걸 줬잖아. 클라우드로 협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리콘밸리의 모든 뛰어난 회사들이 다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툴을 씁니다. 기획부터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 중인 문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입사한 첫날부터 검색 엔진의 소스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다 열어줍니다. 제가 KTH 부사장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비스를 기획을 하는데 기획자들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기획을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개발에 찾아옵니다. 너네 기획 중인 걸 봤는데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다. 봐라. 이게 오픈소스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네가 원하는 게 이게 맞으면 기획서 그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이런 걸 쓰겠다라고만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또 일주일인데 디자인에서 찾아왔어요. 너네 기획 중인 걸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룩앤필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다. 봐라. 이게 워킹 프로토입니다.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우리 이쪽으로 가고 있겠다. 그러니까 워터폴이 아니죠. 동시에 일이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AI 네이티브 정부라고 했는데 AI 네이티브 정부의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클라우드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조건이고 모든 국과 과에서 서로의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모든 부처가 서로 볼 수 있어야 된다가 기본입니다. 디폴트입니다. 그래야지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제가 낮에 종일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럼 AI 에이전트가 각 문서들을 다 들여다봅니다. 다 들여다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리포트를 보게 됩니다. 네가 지금 짜고 있는 기획안이 3년 전에 어디서 했던 그거하고 이 정도로 유사한데 그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참고해봐라.
혹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농림수산부에 어디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하고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 같으면 한번 검토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퇴근하고 난 뒤에도 AI는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꼭 봐야 될 자료들을 다 보여주고 협업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고 혹은 똑같은 일이 이미 성과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AI 네이티브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에이전트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모든 게 데이터로 바뀌어서 자동으로 쌓일 수 있는 구조. 그게 필수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AI 네이티브 정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아래 한글 써서 머신 리더블 하지도 않은 걸 막 쏟아내면서 우리가 전자정보다라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머신 리더블 하지 않으면 그건 데이터가 아니에요. 노이즈이죠. 쓰레기죠. 똥덤입니다. 원래는 사람과 AI가 서로를 본격적으로 알아가는 첫 번째였습니다. 지난해 3, 4분기 때 구글의 모든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25%를 AI가 짰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다. 올해 3, 4분기에 구글에서 발표하기를 50%로 했습니다. 클로드라는 AI를 만든 엔트로픽에서는 클로드 코드의 80%를 클로드가 짜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구조에서 AI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AI랑 같이 일하면 일하는 구조가 바뀌어야죠. 그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AI랑 일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팩토링을 해라, 모듈러를 해라, 코드의 비저빌리티를 높여라. 사람은 코딩보다는 아키텍처링에 더 집중을 해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성을 토대로 올해는 AI와 더불어 일하는 시스템, AI와 더불어 일하는 구조로 조직을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구글은 코드 50%로 나타났고 엔트로픽은 80%의 코드를 AI가 짜는 걸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사람과 AI가 서로를 본격적으로 알아가는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내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왜 사무직에서 그렇게 퍼포먼스가 뛰어나다는데 생산성이 안 올라가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사해 봤습니다. 10배 빠르게 생산해 주는데 어디서 병목이 걸리냐면 가장 소중한 자산이 중간 관리자의 어텐션입니다. 중간 관리자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너러티브 AI를 사용해서 10배 많은 이메일, 10배 많은 리포트를 생산하니까 중간 관리자가 디도스를 받은 겁니다. 견뎌낼 도리가 없죠. 녹아나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내년쯤이면 에이전트들을 많이 건드리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팀이 되죠. 그러면 조직도가 좀 플랫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팀이나 본부인데 그 위에 팀이 있고 그 위에 본부가 있는 건 굉장히 이상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도가 상당히 플랫해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겉보기로는 한 명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여러 명의 에이전트나 협업하는 조교들을 데리고 일하는 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AI 딥 리서치를 써봤으면 그걸 실감하실 겁니다. 적어도 포닥 수준의 조교를 4, 5명은 데리고 일하는 꼴입니다. 거기다 에이전트까지 붙으면 거의 본부급이 되는 거죠. 지난 9월 자료입니다. 처음으로 자동화가 증강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클로드에 묻는 프롬프트들이 나를 도와달라 해서 나를 대신해라 쪽으로 요청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9월입니다. 궁금한 게 그리고 이거는 그 자격증이 없는데 오픈 AI에서 내놓은 건데 GDP 발이라는 벤치마크입니다. 그 미국의 GDP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하는 44개 직업군의 전문가들하고 AI를 붙여서 컴피티션을 했는데 진한색은 이겼다, 연한색은 비겼답니다. 제일 높은 게 챗GPT가 아니고 클로드 오퍼스라는 게 좀 아이러니인데 47.6점입니다. 그러니까 비겼다. 거의 똑같다. 근데 지금 AI 발전 속도를 보면 6개월 안에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에서 AI가 사람의 전문가를 이겨낼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청년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팀들이 시니어 플러스 주니어 4, 5명 이렇게 팀을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시니어 플러스 AI가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일자리가 오픈되고 있는데 주니어들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어른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을 위한 펀드로 쓰고 사회적 안전판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AI는 축복을 가장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구 많이 하나요? 그 AI 네이티브한 협업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일할수록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일을 할수록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협업은 그래서 반드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안 정책이 틀렸습니다. 이런 기준을 미트해야 클라우드를 쓸 수 있다가 아닙니다. 클라우드를 쓰기 위해서 보안 정책은 이렇게 발전해야 한다가 올바른 질문입니다. 올바른 방향이에요. 전 세계 AI 영국 정부가 2013년, 14년에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정책을 내놓고 2017년도에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이죠. 한국이 너무 한심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스스로 통합될 수 있어야 된다. 데이터가 통합돼야지 인사이트를 만드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정부 서비스가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쓰기 어려워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쓰기 힘들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정부의 모든 서비스가 싱글 사인온이 돼야 되고요. 정부와 보유한 어떤 서류도 제출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마이데이터가 있으니까 열람권을 주면 됩니다. 왜 내가 행안부에서 주민등록을 떼서 국토부에 제출해야 됩니까? 다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냥 내 문서로 열람해도 된다는 열람 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왜 그걸 프린트하게 해줍니까? 대단히 이상한 일이죠. 그게 우리가 일본에서 인감 찍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흉보지 않습니까? 그거랑 거의 다르지 않은 이상한 짓입니다. 자격이 있는 모든 복지는 요구하지 않아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는지 몰라서 굶어 죽었어.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자격이 있으면 선제도 제공할 수 있죠. 개법법 때문에 막고 있다는데 그러면 개법법을 고치면 됩니다. 돌봄복지는 예방적으로 해야 되고요. 사고하고 재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재난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으면 데이터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스레시홀드만 설정해주면 알람을 자동으로 다 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데이터가 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계 최고의 AI 네이티브 정보입니다. AI를 활용한 최고의 서비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고객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정말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게 모든 서비스는 그 서비스의 최고 담당자가 다 테스트해보기 전까지는 내놓을 수 없다. 이게 영국 정부의 원칙입니다. 그랬으면 저는 공인인증서가 만년 전에 없어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황청심원을 한 타스를 먹고 난 다음에 없애라 라고 했을 거예요. 영국 정부는 실제로 원칙입니다. 최고 담당자가 다 테스트해보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낼 수 없습니다. 혁신 조달을 해야 되고요. 테스트 베드가 돼야 되고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AI 네이티브 정부의 엔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드 이미지를 보고 그걸로부터 역산을 해서 공무원들을 위한 AI 교육을 만들면 됩니다. 이게 엔드 이미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산을 해서 저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수립해야 되겠구나라고 만들면 됩니다. 인공지능은 언제든지 축복을 가장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안에 태양광 연금이 있죠. 거기 지금 가구당 5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태양광의 10배인 풍력 발전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가구당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주에 있는 그 태양광 마을은 점심을 다 공짜로 마을회관에서 먹습니다. 마을버스가 무료입니다. 태양광이 된다면 인천 안동의 임하 때문에 저수지에 태양광 떠 있죠. 거기 가구당 40만 원 받습니다. AI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이 할 수 있으면 AI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광 연금을 만들면 청년들에게 AI가 다시 없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왼쪽을 볼 수도 있고 오른쪽을 볼 수도 있습니다. AI가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버렸다 일 수도 있고 AI가 내일을 다 대신해 준 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기 나름입니다.